네, 3월 5일 오늘 교육방 대응이랑 단기 시황 넘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디어 계속 올라가다가 첫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첫 조정이 나온 것 같고 어, 비중 관리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조금 남겨둘까 합니다. 다들 교육방들이 조정 비중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셔서 일단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소파동 시황 먼저 보고 비트 단기 시황 짧게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 얘기하고 방송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잡아드린 저항 마지막 구간이죠. 이제 마지막 남은 구간은 이 구간 오더블럭 레인지밖에 없다. 여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했는데 지금 여기 정확히 저항을 맞고 지금 첫 번째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신고가 갱신이 거의 뭐 1mm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보통 이러면 여기서 조정 더블탑을 만든다라기보다 크립토 시장 특성상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올렸다 내려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 첫 번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스파동만 보면은 여기가 ABC, B에 이렇게 C파가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방 임펄스는 아니고 좀 단순히 그냥 ABC의 느낌이 강합니다. ABC의 느낌이 강한데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항상 최고점에서는 이렇게 ABC처럼 내려가다가 계속 추가적인 하방이 이어진 적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이론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저런 건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ABC처럼 척 하다가 계속 좀 내려갔죠. 그래서 고점에서 보통 저런 식으로 미끄러지면서 조정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도 ABC 주는 척 하다가 쭉쭉 내려갔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 올라온 파동에 대한 조정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카운팅대로라면 1, 2에 3, 4에 5파동이 나오고 있고 이 파동에 대한 전체 되돌림의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단기 파동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시면 제가 여기를 어떠한 삼각수렴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A, B, C, D, E의 삼각수렴이 나왔고 지금 분출이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 삼각수렴이라면 입구 크기만큼 분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려준 상황이고 그래서 이 구간을 짧게 카운팅을 해보면 뭐 이런 식의 카운팅이 하나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임펄스 이제 마지막 5파동이 완료가 됐다라고 카운팅도 가능하고 비율로만 보자면 아직까지 하나가 더 남아있을 수 있다까지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가 가능하고 만약에 한 파동이 더 남아있더라면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하방은 나오면 안 되는 위치입니다. 거의 다 맥스 되돌림을 줬기 때문에 1파와 4파는 오버랩 돼서는 안 된다라는 임펄스 조항이 있죠. 물론 엔딩 다이아고날이나 익스펜딩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와도 되는데 그거는 조금 번외로 보도록 하고 이 4파 구간을 지지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천막 수렴이 나올 수가 있겠죠. 높은 확률로. 그래서 여기서 특정한 수렴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건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롱을 좀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삼각수렴이 안 나오고 그냥 추가적인 하방이 이어진다면 무태도 A, B에 C파동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C파가 나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한다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하방이 좀 이어질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만약에 삼각수렴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제 신고가를 올릴 건데 이제 신고가를 올리게 된다면 아마 7만 1000K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71K까지. 그래서 좀 요파동이 좀 마무리가 되고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단기 관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건 지금 비트 65K를 지지를 하냐, 지지를 하면서 횡보를 만들어 준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여기를 깬다면 이제 좀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수렴 하단부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58K까지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락만 내려와도 비트가 10% 이상 조정을 받기 때문에 다소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올라온 파동이 하나가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무태도 이 382 구간까지는 내려올 겁니다. 382까지 내려온다고 바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여기서 한번 지지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하방을 통해서 아마 좀 56K까지는 조정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지금의 가장 일반적인 분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 전체 파동에 대한 382 구간이 이 정도에 있네요. 네, 이 정도까지도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깊게 눌리면 아마 이 구간까지도 테스트 충분히 줄 겁니다. 그래서 최종 매물대 라인은 이제 50K를 반드시 지켜주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방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 충분히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중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종 컷라인은, 그래서 트레이딩 컷라인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65K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탈을 하냐 돌파를 하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신고가 돌파를 한다면 연장 파동으로 계속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여기 깨면은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드리는 게 일단 트레이딩은 여유 자금으로 한다가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지금 구간에서 시드를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냐인데, 개인적으로는 30%가 가장 이성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좀 리스키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면 5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50%를 넘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내려왔을 때 추가적인 물타기를 통해서 평단가를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50% 이상 비중이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조정이 내려와서 만약에 60K 이하로 내려간다면 거의 비트코인 기준 10% 이상 하락이면 알트코인은 30%까지 빠지거든요. 30%까지 빠져버리면 다시 올라갈 때 뭐 거의 50% 정도에 올라가야 멘징이 돼요. 근데 반면에 여기서 50%를 사고 밑에서 30%를,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수를,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해서 평단을 미들라인에 맞춰준다면 비교적으로 부담이 없을 수 있고 수익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요합니다. 내가 하이 어그레시브하게 하고 싶다면 100% 넣고 나도 올라갈 거니까 기다릴 수 있다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릇만큼 매매를 하는 거라고 하죠. 근데 나는 이 돈이 좀 중요하고 잃고 싶지 않다 한다면 적어도 이 트렌드 라인 밑에 라인까지는 좀 하방을 열어 두시고 대응의 시드로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말하죠. 뭐 코인 플립인데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지금 차트 분석상, 그러니까 확률로 볼 때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코인 플립 확률이긴 하고요. 코인 플립의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적당히 50%의 시드는 남겨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많게는 70%까지는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조건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50%가 들어가 있으시다면 이건 이미 수익 중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못해도 이제 10% 이상은 수익을 보고 있는 경우여야지 신규로 50%를 들어가는 건 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내가 지금 수익이 없는 상황이라면 30%가 적정 레인지고 수익이 10% 이상이다 하면은 이제 좀 내가 어그레시브하게 하겠다면 50%까지는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좀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 금일은 결과적으로 오늘은 좀 현물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찌되었건 첫 번째 하락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렇게 수렴으로 진행이 되면은 괜찮지만 단순히 그냥 C8로 이렇게 내려가 버린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되돌림을 줄 때 물량을 조금 더 줄였다가 밑에서 재매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입니다. 왜냐면 65K 이탈이 나오면 58K 정도는 기정사실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은 전체 시드에서 일단 맥스로 50%는 안 넘기는 방향으로 매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더 하자. 그냥 바로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바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100% 살 걸, 다 살 걸 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이제는 아실 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30%에서 50%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내려올 때마다 좀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코인 플립의 확률이라 해도 무조건 이게 기대값 쪽으로 좋죠. 그러니까 100% 매수를 했을 때 여기서 물려버리면 이 구간의 수익을 전혀 못 내기 때문에 또 기회비용이 뺏기는 거고, 만약에 바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30에서 50% 사놨기 때문에 수익이 되고,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조금 더 물을 타서 평단가 조절을 하고 조금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100%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욕심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내가 만약에 뭐 한 500만 원 수익 중이야. 근데 이게 100%를 다 넣었다고 하면은 뭐 한 1000만 원까지 수익을 보겠죠. 근데 당장 이 500만 원 수익이 적다 한들 지금의 당장의 삶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뭐 5천이건 1억이건. 근데 만약에 이게 바로 내려가서 이게 마이너스로 흘러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뼈가 아프죠. 그래서 인간 심리라는 게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잃었을 때 더 큰 절망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보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오래오래 투자를 하시려면 항상 이런 원칙은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남겨놨고, 계속해서 교육 방문들은 대응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서 질문 계속 주세요. 지금 좀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했던 질문 계속 하셔도 됩니다. 차트 다시 한번 물어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차트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첫 번째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롱은 반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반익을 했고요. 여기서 ABC로 올라오는 것 같길래 여기서 반익을 했습니다. 저희도. 왜냐면은 제가 58K 롱을 갖고 있었는데 58600인가 그래요, 평단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려오면 58K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일단 반익을 했습니다. 그래서 65K가 뚫린다면 아마 좀 추가적인 이점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일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디스코드 통해서 질문 많이 주세요.